시술은 세계 1위로 가장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인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야간요, 빈요, 또 잔뇨감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큰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이렇게 배뇨장애를 겪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세 H1 황종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비용기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황종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게 되면 보통 절제술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전립선은 일단 방광 아래쪽에서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커지게 돼요. 네. 커지게 되면은 요도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압박된 전립선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긁어내게 되는 그런 치료가 전립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필요하지만 약물이나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돼서 이제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유로리프트 시술을 많이 고려하시곤 하시던데 네. 이 시술이 정확히 어떤 시술인가요? 유로리프트는 201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원래 기존적인 수술은 전립선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네. 하지만 유로리프트는 특수한 와이어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네, 묶기 때문에 수술이 간편하고 출혈이나 통증 이런 게 좀 덜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줌 시스템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리줌이 어떤 시술인가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주신 유로리프트 시술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리줌 시술은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도입이 돼서 현재 세계적으로는 비침습 수술 중에서는 세계 1위로 가장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절제술이 전립선을 잘라내면서 신경하고 혈관이 잘리게 돼요. 네. 그래서 신경하고 혈관이 잘리면서 어떤 역사정, 그리고 출혈, 그리고 발기부전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리줌은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쪽에 주사를 찌르고 어떤 수증기 성분의 고압에 수증기를 넣어서 그 들어간 수증기 성분의 약물이 전립선을 줄이는 궁극적인 치료가 되지만 네. 절제술처럼 살을 자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발기부전, 어떤 출혈, 역사정 이러한 부작용을 대폭 줄인 그런 시술입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수술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살을 잘라내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도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하지만 리줌 시술은 한마디로 전립선에 주사 맞는 시술이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6시간 정도 반나절 입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나절 입원을 하고 바로 귀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비침습 시술 중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제가 봐도 현재까지 전립선 시술, 어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시술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절제술, 유로리프트, 리줌 이렇게 3가지 시술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수술이랑 시술을 각각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절제술은 고전적으로 전립선을 칼로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라내는 수술이라서 크기가 많이 크고 어떤 증상이 심한 분 그리고 모든 케이스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절제술은 살을 칼로 잘라내기 때문에 잘라내는 과정에서 신경하고 혈관이 다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출혈, 역사정, 성기능 장애 이런 부작용을 감내를 하고 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로리프트는 간단하게 들어가서 와이어로 전립선을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니까 자르지는 않고 묶어만 주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전립선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와이어가 계속 전립선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결석이 생기거나 어떤 이물 반응이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로리프트는
좀 임시 방편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시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3년 9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리줌이라는 시술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고 그렇지만 간단해서 시술 시간도 짧고 네. 어떤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줌이 개원가에서는 가장 현재는 핫한 그런 시술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최근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런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좀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팔메토 추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기식으로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소팔메토를 복용을 하면 효과가 있냐라는 네. 질문을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소팔메토는 현재 사실 TV에 홈쇼핑에서 파는 소팔메토도 있고 네. 어떤 인터넷상에서 파는 여러 가지 소팔메토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열매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저희가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요거를 의학적으로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을 해봤더니 사실은 본인이 먹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믿어서 네. 생기는 그 정도 위약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어떤 약효, 그러니까 정식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약효는 없다. 그렇게 밝혀졌는데 최근에 소팔메토 중에서도 병원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소팔메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 TV나 홈쇼핑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농축이 돼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처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소팔메토는 약간의 약효가 있다라고 그렇게 현재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장 먼저 절제술, 그리고 유로리프트, 리줌 이렇게 비교까지 원장님께서 해주셔서 하이닥 시청자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H1 황종호 원장님과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